구보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구보의 동그라미. 참, 그는 그뒤 어찌로 되었을까? 비록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추억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게 또 기쁘게 하여 준다. 동경의 가을이다. 가을의 체크. 계절이 배경났죠. 간다. 어느 천물전에서 한 개의 손톱깎이를 구한 구보는 진보초. 그가 가끔 드나드는 끽다점을 찾았다. 끽다점의 체크. 차 먹는 집으로 갔대요. 그러나 그것은 휴식을 위함도 차를 먹기 위함도 아니었던 듯 싶다. 목적은 뭐였다? 다른 거였다. 오직 오늘 새로 구한 것으로 손톱을 깎기 위하여서인지도 몰랐다. 그중 구석진 테이블, 그중 구석진 의자, 통속 작가들이 즐겨 취급하는 종류의 로맨스의 발단이 그곳에 있었다. 작가들, 작가의 밑줄. 그래서 구보는 작가다. 광선이 잘 안 들어오는 그곳 마룻바닥에 구보의 발길에 차인 것. 한 권의 대학 노트에는 윤리학 석자와 임자가 든 성명이 되어 있었다. 발길에 차인 것, 대학 노트에 체크. 주웠다. 임의 체크. 임시성을 가진 사람의 거래. 그것은 일종의 죄악일 게다. 죄악의 밑줄. 무엇이 죄악인지 봅시다. 그러나 절면이 되기를 그만한 호기심은 허락되어도 좋다고. 그래도 구보는 다른 좌석에서 잘 안 보이는 위치에 노트를 놓고 손톱을 깎을 것도 잊고 있었다. 그래서 뭐하고 있냐? 읽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죠. 제1장 서론, 제1절 윤리학의 정의, 2. 규범과학, 제2장 본론, 도덕 판단의 대상, C. 동기설과 결과설, 예 1. 빈가의 자손이 효양을 위해서 절도함, 허영심에 만족하기 위한 자선사업, 제2학기 3. 품성 형성의 요소, 1. 의지필연론, 그리고 여박의 연필로. 그러나 수치심은 사랑의 상상작용에 조력을 준다. 이것은 사랑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스탕달의 연애론의 1절. 그러고는 연락 없이 서부전선 이상이 없다. 요시야 노부코, 야쿠타가와 류노스케, 어제 어디 갔었니? 라프파레드를 보았니? 이런 것들이 씌어 있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것은 헛소리. 연필에 써져 있는 것들이죠. 다방의 주인이 돌아왔다. 아, 언제 왔어? 무슨 좋은 소식 있어? 구보는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와 단장을 집어들고의 체크. 저녁 먹으러 나갑시다. 그리고 속으로 지난날의 조그만 로맨스를 좀 더 이어 생각하려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단장은 짧은 막대기예요. 막대기라고 체크해주세요. 막대기입니다. 자, 다방에서 나와 법과 대창업으로 하며 구보는 문득 대학 노트 틈에 끼어 있었던 한 장의 엽서를 생각해본다. 엽서의 체크. 물론 처음에 그는 망설거렸다. 그러나 여자의 숙소까지를 알 수 있었으면서도 그 한 기회에서 몸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뭐했대? 뒤져봤대. 그는 우선 젊었고 또 그것은 흥미있는 일이었다. 소설가다운 온갖 망상을 즐기며 이튿날 아침 구보는 이내 여자를 찾았다. 이미지. 우시코메쿠 야라이초 주인집은 신조사 근처에 있었다. 인품 좋은 주인 옆에 내가 나가다 들어간 뒤 현관에 나온 노트 주인은 분명히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쪽에서 미인이 왔다. 미인의 체크. 존예. 그들을 보고 빙긋이 웃고 그리고 지났다. 벗의 다방 옆 카페 여급. 벗이 돌아보고 구보의 의견이 청하였다. 어때 예쁘지? 사실 여자는 이러한 종류의 계집으로서는 드물게 예뻤다. 그러나 그는 여자보다 좀 더 아름다웠던 것이 매 틀림없다. 어서 옵쇼. 설렁탕 2그릇만 주. 구보가 노트를 내어놓고 자기의 신뢰에 가까운 신방에 대한 변해를 하였을 때 여자는 순간에 얼굴이 붉어졌다. 설렁탕 체크. 여자 체크. 붉어졌다의 체크. 이제 만났다. 모르는 남자에게 정중한 인사를 받은 까닭만이 아닐 게다. 어디 갔었니? 요시야 노부코. 구보는 문득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여자 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맞은편에 앉아 벗은 두 손가락을 든 손을 멈추고 빤히 구보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었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생각의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의미 없이 웃어 보였다. 좀 올라오세요. 여자는 그렇게 말했다. 말로는 태연하게. 그러면서도 그의 볼은 역시 처녀답게 붉어졌다. 그분은 그의 말을 쫓으려다 말고 불쑥 같이 산책이라도 안 하시렵니까? 산책의 체크. 데이트 신청. 볼일 없으시면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일요일의 체크.
여자는 막 어디 나가려던 차인지 나들이 옷을 체크. 통속소설은 템포가 빨라야 한다. 그러니까 뭐야? 이제 막 들이댄다는 이야기. 그 전날 율리앙 노트를 집어들었을 때부터 이미 구보는 한 개의 통속소설의 작자였고 동시에 주인공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구보가 그걸 보고 이런 그 추근덕거림에 대해서 이미 미리서 다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자가 기독교 신자의 경우에 자신의 목사의 졸음오는 설교를 들어도 좋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여자가 고픈가 봐. 여자는 또 한 번 얼굴을 붉히고 그러나 구보가 많이 볼 일이 있으시다면 하고 말하였을 때 당황하게 아니에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아니에요의 체크. 그래서 뭐야? 약속이 없대. 그리고 여자는 핸드백을 들고 나왔다. 분명히 자기를 믿고 있는 듯 싶은 여자의 태도에 구보는 자신을 갖고 참 이번 주일에 극장 구경하셨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그러한 자기가 할 일 없는 불량소년같이 생각되고 또 만약 여자가 그렇게도 쉽사리 그의 유인에 빠진다면 그것은 아무리 통속소설이라도 독자를 응당 작자를 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으로 싱겁게 웃었다. 그러나 세모 앞부분 내용은 뭐냐? 여자가 섣불리 나를 따라 나선다면 재미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서로 그렇게도 쉽사리 여자가 그를 줬더라도 구보는 그것을 경박하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에는 경박이란 문자를 맞지 않을 게다. 구보는 자부심으로서는 여자가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좋게 믿을 만한 남자의 밑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총명하다고 생각했다. 총명의 체크. 그래서 지금 뭔 말? 앞에서 만약 여자가 나를 바로 따라왔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 이 여자가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노잼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구보는 뭐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박한 게 아니라 뭐였다? 그 여자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믿을 만한 남자라는 걸, 본인이 믿을 만한 남자인 걸 알아봐준 사람이니까. 이해됐나요? 여자는 총명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만났다는 이야기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극장 앞에서 자동차에서 내렸을 때 그러나 구보는 잠시 그곳에 우뚝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뒤에서 내리는 여자를 기다리기 위하여서가 아니다. 그의 앞에 외국 부인 밑줄 빙그레 웃으며 서 있었던 까닭이다. 구보의 영어교사 밑줄 남녀를 번갈아 바라보고 새로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웃고 오늘은 행복을 비유 그리고 제기를 걸었다. 걸렸다잉. 그것에는 혹은 30 독신녀의 젊은 남녀에게 대한 빈정거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구보는 소녀와 같이 이마와 콧잔 등의 무수한 땀방울을 깨달았다. 무수한 땀방울의 책. 그래, 구보는 바지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어 그것을 씻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름 저녁에 먹은 한 그릇의 설렁탕은 그렇게도 더웠다. 작품 내용 이해됐나요? 이해됐니? 좀 빡센데. 왔다 갔다 해서 좀 빡세. 한번 봅시다. 9번부터.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9번은 동경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추억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경 가을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 9번은 벗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가 오자 함께 다방을 나섰다. 맞는 말이죠. 9번은 엽서에 적힌 주소를 보고 이름에 임자가 들어있는 여자를 찾아갔다. 쫓아갔죠. 9번은 벗과 함께 적으려 말 설렁탕집에서 지난날의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설렁탕집에서 이야기를 나눴나요? 그런 건 아니었죠. 답은 4번입니다. 9번은 여자와 함께 극장에 갔을 때 극장 앞에서 그의 영어교사의 외국 부인을 만났다. 맞죠? 만났죠. 맨 마지막에. 윗글에 제시된 소재들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아. 손톱깎이는 구보가 끽다점을 찾은 이유를 아까 맞는 말이었지. 손톱깎이를 사서 갖다 했죠. 일련의 사건이 시작되도록 하는 소재이다. 맞는 말이죠. 대학노트는 구보와 여자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가교의 밑줄 다리 역할을 하는 소재이다. 그게 맞는 말이죠. 다방은 구보가 우연히 여자의 대학노트를 주었던 일을 환기하는 공간이다. 떠올리는 공간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나들이 옷은 여자가 이미 구보의 방문을 얘기하는 밑줄 맞냐? 약속이 없었다 그랬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극장은 서로에 대한 관심을 매개로 여자의 첫 만남이 지속되게 해주는 공간이다. 그래서 뭐예요? 밥 먹다가 둘이 뭘로? 극장으로 갔다. 이해됐죠? 내용은 어려운데 생각보다 문제는 쉽지? 봅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A에서 E에 대한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자는 것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작가는 의식의 흐름 밑줄 이러니까 글이 어려웠던 거야.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았다. 그때 그랬다. 어쨌다 저쨌다. 그렇게 틀림없었다. 막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효과적으로 언어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설적 전치대를 활용한다. 특히 과거와 현재를 병치 밑줄. 그러니까 니네가 읽을 때 과거하고 현재가 구별이 잘 안 돼. 오케이? 오케이. 회상이라는 의식작용과 지각이라는 의식작용을 고쳐하는 방면을 주목할 만하다. 작가는 하나의 장면 속에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섞어 서술하기. 시제를 섞어 서술하기 밑줄. 사물이나 인물의 행위에 중첩된 의미 맥락을 보여요. 중첩된 의미 맥락 밑줄. 관찰과 회상을 직접 연결하기. 직접 연결하기의 밑줄. 서술 방식을 활용한다. 문장 보호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 또한 이들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결하기 위한 고안으로 보인다. 문장 보호 밑줄. A 볼까? 현재 시제와 쉼표를 활용하여 주인공이 벗과 함께 설렁탕으로 먹어가는 중에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상황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제시하고 있군. A 볼까요? 벗과 대청억으로 향하며 구분을 문득 대하는 김 엽서를 생각해본다 라고 했으니까 어때? 과거에 대한 회상이 시작된다. 이해됐죠? 말줄임표를 활용함으로써 노트 주인에 대한 주인공의 과거 회상과 미인에 대한 현재의 관찰 내용을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다. 현관에서 나온 노트 주인은 분명히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쪽에서 미인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해되나요? 주인공을 관찰한 벗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설렁탕집에서 주인공이 회상에 깊이 잠겨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씹어보겠습니다. 그 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었는지도 모른다. 바라보았다. 했는지도 몰랐다. 라고 했으니까 회상에 깊이 잠겨있다. 맞는 말이죠? 과거 시제의 앞뒤 문장 사이에 현재 시제 문장을 배치하여 회상이 이어지는 중에서 설렁탕집에서 관찰한 바를 보여주고 있군. D 볼까요? D. 통속소설은 템포가 빨라야 한다. 있었다. 과거 시제지. 없었다. 과거 시제지. 그치? 근데 통속소설은 템포가 빨라야 한다는 볼래? 관찰하는 바를 보여주고 있냐 아니면은 본인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냐? 생각에 대한 이야기지. 빨라야 한다. 그래서 구본은 재빠르게 진도를 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어느 쪽의 상황과도 연결할 수 있는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주인공의 과거 심리와 현재 상황을 중첩했다. 그래서 이는 뭐에 대한 이야기? 땀 닦는 이야기에 대했죠. 그래서 그것을 씻지 않으면 되었다. 그래서 땀은 닦는 게 여름 저녁에 한 그릇에 설렁탕은 그렇게도 더웠다. 이건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다방에서 있었던 이야기, 지금 현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